노래 같이 듣고 신청곡해서 같이 듣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야기 3가지 이야기 정도를 하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이근우님의 어차피 살 거라면 100살까지 유쾌하게 나이 드는 법. 네. 50년 동안 15만 명을 돌본 정신과 의사의 나이듦에 관한 유쾌한 심리 수업 중에서입니다. 써니님은 아내가 있으세요? 민님 어서 오시고요. 자제분이 있으신가요? 저는 좀 늦게 나와서 어려요. 골치 아픈 집안 대소사는 전부 자식에게 넘긴다. 자유에 대하여. 자네 아들이 자네 죽으면 제사 안 짓는다던데? 얼마 전 지인이 나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아들이 페이스북에 쓴 글을 보고 걱정이 됐나 보다. 이 나이에 자식과 척을 지면 안 된다. 요 작자분이 요 당시에 85세셨어요. 아들 건사 잘하라는 충고도 빼놓지 않았다. 그러나 정작 나는 익히 들어온 말이라 별로 놀라지 않았다. 워낙 격식을 싫어하는 아들이라 제사라는 의식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한 말이라고 이해했다. 제사를 안 지낸다니 굶는 영혼이 되겠구나 하고 웃으며 가볍게 넘겼다. 큰 형님이 이제 알려주는 삶의 지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나는 전혀 섭섭하지 않다. 제사와 관련한 우리 집안의 내력을 살펴보면 파격과 혁신의 연속이었다. 우리 집안의 선사는 당시 영남 고교 옆에 있었는데 고조 할아버지와 고조 할머니를 비롯해 6개의 산수가 있었다. 산지기가 선산을 관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6.25 전쟁이 터져 피난민들이 몰려오자 선산 주변은 졸지에 피난민들의 판자촌으로 돌변해버렸다. 네, 안녕하세요. 다들 어서오세요. 더군다나 학교가 부상병들을 돌보는 병원으로 바뀌면서 딱히 수업할 공간이 사라지자 학교 옆 선사는 학생들의 운동장이 되어버렸다. 체육시간이면 교사가 할아버지 묘에 봉분에 올라가 수업을 하는 진풍경도 벌어졌다. 선산을 옮겨야 할 처지가 되었다. 아버지를 비롯한 9 형제들은 의견이 분분했다. 이때 어머니가 모두 하장하여 낙동강 물에 상골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모두 하장하여 낙동강 물에 당시 간습에서는 매우 파격적이었다. 6분의 시누이와 2분의 시숙을 모시는 입장에서 어머니가 그런 주장을 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다들 어서오세요. 그러나 아버지가 병환 중이셨기 때문에 다들 반갑습니다. 네, 85세 50년간 50만 명을 돌본 정신과 의사의 삶에 유쾌하게 100세까지 나이 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병환 중이셨기에 어머니는 막내 며느리의 권한으로 자기 주장을 관철시켰다. 어머니가 일꾼 1명을 데리고 파묘했던 걸 보면 어른들의 적극적인 동의를 받지는 못했던 것 같다. 그러나 어머니는 전통이라는 이유로
힘에 부치는 일을 떠안기보다 조상을 모시는 형식을 현실에 맞게 적극적으로 바꾸는 편을 택하셨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당시 제도에 의해 내가 호주가 되었다. 예, 어서오세요 비비씨님. 나는 호주가 되면서 내 권한으로 모든 기재사를 양력으로 바꿨다. 네, 남김학사님, 네, 반갑습니다. 잘 듣고 소감도 좀 나눌게요. 이야기에 대한. 그리고 할아버지 세대까지만 제사를 지내기로 공표했다. I'm South Korean. I'm not speak English. Chatting please. 그리고 할아버지 세대까지만 제사를 지내기로 공표했다. 고모님들은 크게 반대하셨고 음력에 맞춰 제수를 장만해 오시기도 했다. 네, 태양님 어서오세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 이야기와 이제 신청곡 듣다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야기 세 종류 정도 하고 방송하는 방송입니다. 하지만 어른들이 별세하면 내가 음력을 기억하기가 어려우니 양력으로 제사 날짜를 바꾸는 것이라고 설득했고 고모님들은 마지못해 따르셨다. 그 후로 모든 기념일을 양력으로 통일했다. 다들 반갑습니다. 어른들이 모두 돌아가신 후 나는 제사 형식을 한 번 더 크게 바꿨다. 2002년 내 자녀 가족과 우리 부부가 구기동에 빌라를 짓고 한 집에 살기 시작하면서 네, 906님 반갑습니다. 우리 가족은 제사 문제를 깊이 논의했다. 우선 제주인 내가 부모님 제사만 지내고 그 윗대의 조상의 제사는 설날과 추석에 지내기를 결정했다. 그리고 제사라는 형식도 성균관에 가서 옳은 절차를 배워 전통에 맞게 지낼 게 아니라면 우리 현실에 맞게 변형된 방식을 구상해 보자고 제안했다. 다들 제사 지내는 집안에서는 제사를 안 지낸다 그러면 되게 반대가 심한데 그런 이제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바꿀 수 있는지. 온 가족이 둘러앉아 난상 토론을 벌였다. 그 결과 탄생한 우리 집만의 제사 원칙은 두 가지다. 한 가구당 한 가지 음식을 장만해서 제사상을 차릴 것, 각자의 종교에 따라 최대한 경의를 표하는 방법으로 예를 올릴 것. 이 원칙에 따라 우리 집 제사는 18년째 갈등 없이 치러지고 있다. 나는 의학자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만을 믿고 사는 처지다. 그래서 증명되지 않는 사후세계나 조상신의 존재를 말 그대로 믿지 않는다. 그래서 내게 제사란 망자를 위한 의례가 아니다. 살아남은 자들이 슬픔을 달래고 떠나간 사람들을 기리는 자리가 바로 제사다. 그러므로 제사는 무엇보다 산자에게 즐겁고 의미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매년 제사상 차리는 문제로 산 사람들끼리 갈등한다면 그 전통과 형식은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그렇다면 산자를 위한 살아있는 형식으로 제사를 바꿔야 하지 않을까? 내가 제사와 관련해 끊임없이 혁신적인 방법을 시도한 것도 이런 생각에서다. 그런데 아들이 자기가 제사 권한을 갖게 되면서 아예 제사를 없애겠다고 공표했다. 이 말은 아들이 한 가족의 리더가 되어 가족을 힘들게 만드는 의례와는 가감히 절연하겠다는 뜻을 표명한 것이다. 어머니가 하장을 감행하고 내가 제사 절차를 대폭 축소했듯 미래 세대의 뜻을
중심에 두고 제사 문제를 혁신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혀를 끌끌 차며 걱정할 일일지 몰라도 나에게는 쌍수를 들고 한양할 일이었다. 이제 내 시대는 저물고 아들의 시대가 떠올랐다는 의미였으므로 내가 죽고 나서 제사를 지내고 안 지내고는 오직 자식들의 몫이다. 그런데 자식들이 나서서 미래의 제사 문제를 정리해 주었으니 이보다 더 홀가분할 수가 없다. 나는 이제 자식들의 결정에 따르면서 남은 인생을 오로지 나에게 집중하며 살아도 될 터였다. 이 얼마나 자유로운 노년인가. 네, 동님 어서오세요. 자식이 장성하면 자연히 집안의 리더를 도맡아야 한다. 오히려 자식이 미래 세대의 주인으로서 집안을 어떻게 끌고 나가겠다는 의지와 방향이 없을 때, 소연님 반갑습니다. 더 큰 문제가 생긴다. 부모는 제 한 몸 잘 건사하며 인생의 의미를 곱씹어봐야 하는 황금 같은 노년기를 집안의 대소사를 해결하느라 소진한다. 반대로 자식은 매사 부모의 결정을 기다리며 눈치를 보느라 에너지를 쏟는다. 그러다 보면 늙은 부모가 장성한 자식에게 일일이 간섭하려 들고, 네 태양님 감사합니다. 하이패스님 다시 어서 오시고요. 자식은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해 의기소침해진다. 나이가 들면 안 그래도 85세에 50년 동안 15만 명을 돌본 의사 선생님의, 정신과 의사 선생님의 100세까지 유쾌하게 나이 드는 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 중입니다. 부모의 눈에 자녀가 부족해 보일 수 있다. 더군다나 사회적으로 성공한 부모에게는 자식의 행동 하나하나가 못 믿어 보이기 쉽다. 그러나 자식이 어느 만큼 나이를 먹으면 자식의 뜻을 그대로 존중해 주어야 한다. 실수투성이라도 스스로 헤쳐나가도록 어느 정도는 무심해져야 한다. 지금까지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켰으면 그것으로 됐다. 이제 아이를 돌보는 부모 역할에는 마침표를 찍어야 할 때다. 앞으로는 자식의 뜻을 따르며, 자식이 크면 자식의 뜻을 따르며 뒤에서 묵묵히 응원하는 부모 역할을 자청하라. 7748님 반갑습니다. 5281호님도 다시 반갑습니다. 부모의 그림자가 거쳐야 자식이 햇볕을 받으며 무럭무럭 성장할 수 있다. 부모 노릇의 최종 목표는 자식의 독립이다. 그런데 처음부터 멋지게 홀로서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아이가 수만 번 넘어지며 걸음마를 배우듯 자식들도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독립에 성공한다. 그러므로 자식이 제대로 서야 독립할 수 있다는 생각의 순서를 바꾸라. 부모가 먼저 자식에게서 떨어져 나가야 자식도 비로소 제 앞가림을 시작한다. 어느 때고 혁신과 변화를 이끄는 미래 세대의 개막은 부모 세대와의 단절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기억하라. 어떠신가요? 사실 이제 부모 교육을 받을 때도 보면 자녀가 이럴 때만, 뭐 오은영 선생님이나 그런 분들도 이럴 때만 관여를 하라고 하거든요. 위험한 일을 했을 때, 그리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했을 때, 그리고 규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때만 관여를 하고 다른 때에는 자녀가 어렸을 때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는 거, 그리고 감정을 읽어주고 그런 게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근데 자식이 어른이 된 이후에도 제사 얘기뿐만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시는 거는 골치 아픈 집안 대소사는 전부 자식에게 넘긴다.
자식을 키우는 게 최종 목표가 올바른 이제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게 독립하게 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인 것 같아요. 바른 사회에서 바른 사회인으로 잘 살 수 있게 해주는 게 어떠신가요? 가셨나? 제사뿐만 아니라 근데 자식이 어른이 되었는데도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지 않나요? 네, 8371님 반갑습니다. 아니요. 그러면 자녀들이 성장하셨다고 그랬는데 대소사를 다 자녀에게 넘겨라 하는 내용이었거든요. 미래 세대는 미래 세대에게 맡겨라. 네. 집안 대소사를 자녀들에게 다 넘기셨나요? 써니님? 그런 건 아니고요. 그 부모의 눈에는 자녀가 부족해 보일 수는 있지만 자녀가 이제 장성하면 부모의 그림자가 거쳐야 자식이 햇볕을 받으며 무럭무럭 성장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뒤로 물러서서 자식의 뜻을 따르며 뒤에서 묵묵히 응원하는 부모 역할을 자청하러 하는 내용은 어떠신가요? 그럴 의향이 있으신가요? 지금 하고 계신가요, 써니님은? 있으세요? 그렇게 해야 최종적인 목표 자식의 독립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제대로 그런 편이세요? 어느 때고 혁신과 변화를 이끄는 미래 세대의 개막은 부모 세대와의 단절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기억하라. 저는 요 구절도 마음에 많이 와닿네요. 그래서 시도 한 3편 정도만 일단은 제가 주로 나태주님의 시가 제 분위기하고도 맞고 시가 신말이 예쁘지만 쉽고 그래서 나태주님 시 누나 이는 왜 켜야 화면빨이라서 그래요. 화면빨 필터를 좀 사용해서 그래요. 루이님 처음 뵐게요. 주로 제가 좋아하는 시인의 시집만 거의 읽고 있어요. 오늘은 용혜연님의 고백이라는 시집 중에서입니다. 용혜원님의 고백이라는 시집 중에서입니다. 잘못된 선택.
다들 반갑습니다. 끝없는 질문과 끝없는 대답 속에서 수많은 문이 있다. 숨기고 속이고 들어갈 문과 들어가지 못할 문이 분명하다. 궁지에 몰려 혼미한 상태로 허둥지둥하던 순간의 결정과 고정된 사고의 틀에 사로잡혀 극도의 불행을 자초해버렸다. 발뺌과 거짓 속에 진실조차 떠나버리며 줄을 가위로 잘라놓은 듯 영영 다시 돌아올 수 없다. 네, 두 번째 이야기, 오늘의 시 이야기는 용혜원님의 고백 중에서입니다. 떨어졌어요. 떨어졌어. 외면, 미숙하고 나약해 끊임없이 설득해보려고 했지만 저항만 더욱 거셌다. 괜한 집착과 타성에 젖어 미리 넘겨짚은 바람에 상처를 깊이 입어 아무리 얼버무리려 해도 소용이 없다. 줏대 없이 갈팡질팡하다가 미처 깨닫기도 전에 예기치 못한 상황에 빠져 시도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 겸허한 술수도 못 부리면서 쓸데없는 변명거리를 찾아보았지만 아무런 소용도 없다. 이목구비가 뚜렷한 야무진 입에서 야무진 인매에서 나오는 목소리로 따뜻하게 배려해 주었다면 싸늘하게 돌아서지는 않았다. 제가 잘 못 외워갖고 보면서 하는 거예요. 보면서 하는 거를 낭독이라고 하고 외우는 걸 낭송이라고 하는데 저는 낭독 방송을 하고 있답니다. 이야기 방송. 용혜원님의 고백이라는 시집 중에서입니다. 거짓, 욕망이란 산을 오르면서 욕망이란 산을 오르내리며 어찌할 수 없는 몸짓으로 뜨거워지는 것은 진실이 아니다. 날카로운 눈초리로 사방을 살피고 달콤하게 속삭이며 반길지라도 거짓일 뿐이다. 죽을 때까지 변치 않고 언제나 잊지 못한다고 수없이 고백하여도 눈속임 속에 터져나오는 가식이다.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도 제자리를 지킬 줄 아는 순수한 아름다움이 순결하다.
변명과 핑계를 수없이 늘어놓고 순간순간 변하며 진실을 잃은 욕망은 거짓이다. 네, 어떠신가요? 어떤 느낌이신가요? 유임님은? 유임님은 낭송을 좋아하시나봐요. 외워서. 네. 유임님은 들어보신 소감이 느낌이 어떠신가요? 제가 초보라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어떤 느낌이셨나요? 시라는 게 요즘에도 통하. 얘기가 없으시면 다음 이야기, 마지막 이야기, 치유 이야기 하겠습니다. 나를 잃어가면서 지켜야 할 관계는 없다. 이지영님, 스몰 빅 라이프 출판사. 이지영님은 네, 한국 게스탈트 상담심리학회에서 인정한 게스탈트 치료 전문가이고요. 코칭 정서조절 코칭 연구소와 센터를 운영 중이신 분이에요. 아프다는 건 감정이다. 상처받아서 힘들어요. 이거 잠깐만요. 소리를 줄였는데도 알림이 계속 울려서 잠깐만요. 누나 인싸구나? 아니, 저 인기 없는데요? 유튜브 엄청 올리네. 아니. 제가 하는 앱들이 많아서 알림이에요, 알림. 아프다는 건 감정이다. 상처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가슴이 아파서 미칠 것만 같아요. 그렇습니다. 상처받으면 아픕니다. 가슴에 돌을 맞은 것 같고 뭔가 패인 것 같이 싸하고 스크래치가 난 것처럼 따갑습니다. 때로는 커다란 돌덩어리가 가슴에 얹힌 것 같이 무겁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상처받아 고통스럽고 힘들어 죽겠습니다. 유희님도 이런 거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네,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그런데 아프다는 것, 고통스럽다는 것, 힘들다는 것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 본질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건 누구나 느끼는 거라. 이게 힘들다는 것이 바로 아실 것 같아요, 유임님. 바로 뭔가요? 누구나 느끼는 거라고 아시는 것 같아서. 힘들다는 것이 바로 감정입니다. 우리는 하를 주체하기 어려워서 힘이 들고 긴장이 되고 조마조마하고 불안합니다. 슬퍼서 힘들고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은 공허함에 힘들기도 합니다. 수치스러워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어서 고통스럽습니다. 공감하시나요? 유임님, 즉 아프다는 것, 고통스럽다는 것, 힘들다는 것은 바로 감정입니다.
상처로 인해 발생한 감정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상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감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상처를 다루기 위해서는 감정을 다루어야 합니다. 상처를 치유하고 싶다면 감정 경험을 소화해야 합니다.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유인님 공감 가시나요? 파티추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바라는 것이 없으면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다. 상처는 반드시 불쾌한 감정을 유발합니다. 사기꾼, 종교인, 정치인이 다 같이 쓰는 언어입니다. 당황스럽고 놀라고 혼란스럽고 화나고 수치스럽고 슬프고 불안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감정이 무엇인지 언제 느껴지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도 잘 생각하세요. 네. 감정은 어떤 자극이나 대상이 우리의 관심사나 이루길 원하는 목표와 관련되어 있을 때 발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도록 돕는다고 생각하면 기쁘거나 즐겁거나 행복함을 느끼는 등 유쾌한 감정이 느끼지만 우리의 바람을 방해한다고 생각되면 불안하거나 슬프거나 화가 나는 등 불쾌한 감정이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서 지나가던 사람이 나와 떨어져서 걷는 행동은 감정을 전혀 유발하지 않습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애인이 자신과 떨어져서 걷는 행동에는 서운함을 느끼곤 합니다. 애인에게 사랑과 애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큰데 떨어져서 걷는 행동은 자칫 자신에 대한 애정이 식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다들 다시 어서 오세요. 그렇기에 같은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도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관심이나 흥미에 따라서 어떤 다른 결과를 불러옵니다. 느끼는 감정이 달라질 수도 있고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것이 없거나 그것에 관심이 없다면 상처가 되지도 감정이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감정을 느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유임님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좀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저한테도 잘 생각해 보시라고 아시는 상태에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우리는 때로 상처를 받아 고통스러울 때 불편하고 싫어서 힘든 감정을 느끼지 않으려고 합니다. 마음의 욕구를 뇌로 놓으세요. 욕심을 버리세요. 맞는 말입니다. 욕구를 내려놓고 욕심을 버리면 원하는 것이 사라져 감정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번뇌와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감정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지요. 그런데 그런 평안한 삶이 과연 좋기만 할까요? 감정을 느끼지 않는 삶이 좋을까요? 차분하고 담담하기만 한 삶이 좋을까요? 마음을 연구하는 학문인 심리학에서는 수많은 이론이 존재하고 인간에 대해서 각기 다른 관점을 제시하지만 인간을 바라보는 한 가지 공동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을 욕구의 동물로 본다는 겁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세 번째 이야기 치유 관계 회복에 대한 이야기는
나를 잃어가면서 지켜야 할 관계는 없다. 이재영님 지음의 글 중에서입니다. 욕구의 동물인 인간이 욕구를 잘 충족시키며 살아간다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지만 욕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불쾌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욕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불쾌하고 고통스럽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삶이란 욕구를 사회적으로 허용 가능한 방식으로 적절히 충족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니 욕구를 충족시키며 살아갈 수 있을 때 충족시키며 사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황에서도 자신을 억압하며 욕구를 좌절시키곤 합니다. 사실은 볶음밥이 먹고 싶은데도 다른 사람들이 짜장면을 시킨다고 같은 메뉴를 시킨다면 욕구는 한번 좌절되는 것입니다. 저도 많이 억압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는 상황인데도 욕구를 좌절시키면 욕구는 쌓이고 결국 욕구 불만 상태가 됩니다. 커집니다. 어서오세요. 비록 작은 욕구라도 충족시킬 수 있다면 충족시켜 보세요. 작은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커피 한 잔의 행복을 느끼고 먹고 싶던 짬뽕 한 그릇에 만족스러워지고 만나고 싶던 친구와 먹는 식사 함께 즐겁고 행복해집니다. 작은 행복이 모여 건강한 힘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왜 종교인, 정치인 이 다 하는 얘기라고 하는지 조금 의아하기는 해요. 네, 가셨네. 할 말이 이제 없어지셨나 보네. 저한테도 잘 생각해보라고 하셨던 유미님이 제가 하는 얘기가 종교인, 정치인 모든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하셨는데 가버리셨네요. 근데 지금 하는 이 얘기들은 감정에 대한 얘기는 심리학에서는 많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해야 하는 얘기는 심리학에서 많이 어떤 심리학에서도 많이 얘기하거든요. 자신의 감정을 알고 알아차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감정부터 이해해야 된다. 그게 기본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정치에서 종교에서 사이비 종교에서 얘기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못 본 것 같아요. 유임님 어디 가셨나요? 제가 하는 얘기가 무슨 사이비 종교 저는 항상 이렇게 좀 이렇게 권위 있는 분들 이분들의 얘기가 또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심리학자 분들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읽어드렸던 100세까지 유쾌하게 나이 드는 법도 50년 동안 15번 명을 돌본 정신과 의사님의 글이었고 그거는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요. 뭐 어떤 종교인처럼 정치인처럼 사이비 종교인처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연구를 오랫동안 연구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거라는 거, 공유하고 있는 거라는 거. 삶에 필요한 정보를 주기 위해 아픈 거다. 감정이 무엇이냐고 제게 질문한다면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답하곤 합니다. 감정은 바로 정보라고요. 즉 감정을 느낀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함입니다. 네, 소영님 반갑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떤 공간에 있는데 이유는 모르지만 갑작스럽게 공포감이 엄습해 올 수 있습니다. 공포감은 우리에게 어떤 위험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정보를 줍니다. 우리는 순간 얼어버리거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망칩니다. 그렇게 도망가서 그 공간에서 벗어난다면 생존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아마 살아있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감정에 굉장히 무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재빠르게 빠져나가지만 이들은 계속 앉아서 그 공간을 지키다가 결국 위험에 노출되어 생존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존해서 이 책을 읽고 있다면 적어도 그동안 살아오면서 느낀 감정을 통해 생존에 필요한 정보를 취해 그때그때마다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감정이 느껴진다면 그 감정이 주는 정보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적절히 행동하고 대처함으로써 생존하고 적응하면 됩니다. 네, 오늘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야기 3가지 이야기 여기서 마칠까 해요. 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셨던 분은 3468님이네요. 네, 3468님 감사합니다. 저는 8시 전후로 좋아하는 노래 신청해서 같이 듣고, 그리고 이제는 9시 반 정도부터 한 30여 분 정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야기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일 10년 이상 불렀던 자장가 2번 부르고 방송하고 있어요. 다들 반갑습니다. 네. 8시 전후부터 방송 시작하니까요. 내일 또 찾아뵐게요. 그리고 이 내용은 제가 미나힐링 TV 유튜브에도 올려진답니다. 이게 아니지. 낭독 부분은 유튜브에 올리고 있으니까요. 더 들어보고 싶은 분은 유튜브 미나힐링 TV도 관심 부탁드려요. 잘 자라 우리 아가, 앞뜨가 뒷동산에 새들도 아가 양도 다들 자는데 달림은 영창으로 긋슬을 보내는 이 한밤 잘 자라 우리 아가, 잘 자거라, 잘 자라 우리 아가. 앞들과 뒷동산에 새들도 아가 양도 다들 자는데 달림은 영창으로 금긋슬을 보내는 이 한밤 잘 자라 우리 아가, 잘 자거라. 다들 편안한 밤 되시고 주무실 때 단잠 주무시길요. 내일 뵐게요.